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기자회견 그 후폭풍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제죠. 그 외국으로 해외 순방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지금 홀로 출국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의원님 그 기자회견의 후폭풍 불나는 집에 기름 부었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의 가장 큰 역설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는 기자회견이어야 됐는데 예. 이 기자회견 이후에 여사의 절대 권력이 더 강해지고 또 이제는 여사의 나라 말하자면 여사의 겨울 왕국이라는 거를 이제는 만천하에 확인시켜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여사의 영향력은 이제 가공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 특히 오늘 그 명태균 씨 창원지검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러는 과정이 여사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국정 개입을 할 또 다른 이유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역설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기와 거짓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 중홍지구에서 개발 비리, 도이치모터스, 예. 그다음에 모친 최은순 씨하고 한 정대택 씨하고 동업 사기, 잔고 증명 위조, 예, 잔고 증명 이거 예. 전부 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건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사건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법적 카르텔을 동원해서 뒤집기를 시도해서 성공했고 예.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초점 흐리기 이러면서 뒤통수 까는 기술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예. 심지어 뭐 석박사 논문 위조에다가 뭐 하는 것도 이미 저기 뭐냐 그 또 이제 학벌 카르텔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저기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적 증언이 나올 증인의 국회 출석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카르텔 예. 이런 부분 또 아니 직권도 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도 김건희 여사 작품인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냐 이 권력이 그 진행하는 길을 잘못 닦아놔가지고 이러던 터에 명태균 스캔들까지 터지고 또 그걸 수습하는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는 건 모든 게 여사를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창원지검에서 그 저 사건 분리하는 거 예. 이것도 여사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담화는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런 어떤 거 저 뭔가 새로운 선언 같이 들린다고. 그도 그럴 것이 여사는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많은 권력을 원해요. 그리고 법적 카르텔을 움직이는 데는 대한민국에 이만한 천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기 딱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여사 방탄이 급해서 한 담화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얘기를 해드려도 우리가 설마 했던 거는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일종의 어떤 가부장제 문화가 정치에 남아 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사가 나대겠지.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그게 통하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어요. 지난 2년간. 그러나 실상이 드러나면서 보니까 그런 상식들이 다 깨지는 거야. 훨씬 심각한 거죠 이게. 훨씬.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겨울 왕국이 야. 목련이 피기 전에 끝나야 된다. 목련이 피기 전에. 그 잔설이 봄볕에 녹듯이 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이러면 게 아주 뭐 저로서는 뭐 이 겨울이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에이펙하고 G20 참석차 이제 페루로 출국하면서 어제 혼자 갔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 어제 그 공항까지 나왔는데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좀 바뀐 모습, 윤석열 대통령 바뀐 모습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좀 반영을 해서 동행을 안 하고 갔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목요일 날 사과하고 토요일 날 교통 통제하면서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셨단 말이에요. 골프. 그러니까 잠시 동행을 안 한 것이지 정말 한두 달 지나면 또 짠 하고 마포대교가 아니라 뭐 잠실대교에 나타날 수도 있고 원효대교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예. 조금만
여론이 진정되고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 아마 20%대 회복되면 바로 또 나올 걸요. 소나기만 피하자는 거죠. 그럼요. 예. 소나기는 아니, 일단 피해 나가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안 보일 때가 더 무서워요. 안 보일 때가요. 예. 어허. 우리가 안 보일 때가 있었죠. 예. 올해 대통령이 상반기에 해외 순방을 한 적이 없거든. 작년 11월부터 그 독일 방문도 취소하고 뭐 선거도 있고 했었으니까요. 어. 예. 그때 안 보였거든. 안 보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모 최은순 씨 야.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조 카르텔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고 민정수석실이 신설되고 이랬을 때가 더 무서워요. 예.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게 뭐 좀 뒤로 물러선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예. 착각. 이건 저기 훨씬 더 무서운 거야. 지금 저기 창원지검도 또 저 들여다 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아이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아니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우리가 그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는 그 내내 우리의 좀 실착이자 허점이었습니다. 이분이 예. 굉장히 저기 어떤 면에선 천재적이에요. 천재적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인간의 가능성을 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잠재력은 이거겠구나. 예. 이러면서 발전성이 있겠구나. 또 무언가를 저기 우리한테 큰 유익한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자꾸 예.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난 사람의 인간의 가능성을 주로 보거든. 예. 근데 김건희는 인간의 한계를 봐요. 반대로 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가서 야 너도 가족 돌봐야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누나가 도와줄게. 그러면 저 얼마 주실 거예요? 1억. 야. 이게 실제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잖아.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 나오죠. 예, 실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명수 기자는 그때 솔직히 자기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거든. 와. 왜냐하면 신용불량자였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예.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취재 활동비가 안 나와. 자기 희생이야. 아하. 그것도 10년째야. 그러는 와중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확히 이런 걸 간파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흔들린다니까 마음이. 야.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 예. 인정의 욕구에 약해. 어떤 사람은 뭐 저기 권력에 약해. 그걸 탁탁 짚어낸다고. 맥을 짚듯이. 그렇죠. 야.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한단 말이요. 야. 그러니까 저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사람의 한계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돌파까지 합니다. 돌파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쪽 사람이 돼서 줄을 서는 거거든요. 예. 명태균 씨는 구속되는 그 영장 친날도 김건희 여사한테 메시지를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명태균은 나를 구원할 사람은 김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해. 야. 그러니까 명태균이란 인간도 예. 알고 보면 한 사람의 인간이고 가련한 존재야. 그렇죠. 그 부족한 거를 갖다가 딱 보고서 여사는 채워준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채워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건희는 충성을 얻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 채워주고. 예. 그리고 저기 이준석 의원도 봅시다. 예, 이준석 의원. 어제 기자들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 답변은 여사는 철저히 가리고 윤 대통령만 깠어요. 예.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예. 김건희는 안 건들죠. 못 건드려. 못 건드리고. 예. 아하. 여기도 같은 케이스라고. 그래도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오늘자 예. 공천농단 있을 때도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좀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녹취록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것도 예. 이준석의 한계와 약점에 김건희 여사는 나름대로 손길을 뻗치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성상납건 논란 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유심히 보는 뉴스가 예.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그 두산하고 현대 방문 일정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박완수 지사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다. 정보를 취득했다. 예. 근데 이 박완수가 또 그런 인물이야. 무슨 얘기냐?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예. 2021년 9월경에 이때가 지금 돈봉투 나가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그 정대택 씨 증인을 여야 합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오기로 날짜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건이거든. 예. 이건 여사가 대통령 후보 전에 최대 위기가 닥친 거야.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같은 거잖아요. 정대택 씨. 정재택 씨는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야.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던 수익은 최은순 씨가 다 먹은 거지. 와. 52억을. 예. 그러니까 막 떠들고 다녔다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랬는데 그게 다음 주인데 그 전주에 이명수 기자한테 그 김건희 여사가 전화하면서 위기 아니야. 그리고 증인 취소됐어.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누님, 예. 그건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정대택 회장을 내가 아까 봤는데 예. 지금 출석 준비하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나눠줄 자료 준비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야 취소됐어. 그러니까 안 믿어 이명수가. 예. 그 다음 주가 됐어. 근데 저기 증인 출석하는 날 그날 아침에 예. 증인이 취소된 거야. 와. 그때 저기 그 국회 행안위에 간사가 그러면은 간사가 박완수? 박완수야. 그때 당시 행안위 간사가 박완수. 박완수 의원이야. 지사 되기 전에. 야. 그러면은 보라고? 이러고 다시 전화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동생 누나가 얘기하면 좀 믿어. 내가 그랬잖아 증인 취소됐다고. 이랬단 말이야. 예. 그랬는데 당사자보다도 먼저 하는 거야. 와. 그땐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는 수없는 위기를 돌파해 오는데 그 뒤에는 법적 카르텔하고 정치 카르텔이 있었어. 이거를 자기가 움직여야만 자기는 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문자 보내고 뭐 보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루 정도는 경청을 하는데 2, 3일 지나면은 거꾸로 알려줘. 그거 위기 아니에요. 그거 해결된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 거짓말이야. 벌써 밝혀졌어요. 벌써 수습이 사흘 안에 다 끝나. 사흘 안에.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나쁜 쪽으로 능력이 좀 탁월하다. 탁월하다니까. 그런데 예. 그 박완수가 훗날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김 여사를 만나. 예. 그리고 나서 찐윤 실세 윤한홍 의원을 제끼고 경남도 지사가 되는 거예요. 지사를 차지하고 김영선까지 이제 꽂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박완수가 여사의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업되고 경남도 지사까지 가는 데 돼 가지고 예. 명태균 씨는 중간에서 그 맥을 짚고 있다고. 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 기밀도 공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생각이. 보세요. 이게 그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 관리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 내에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또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여사에 대한 뭐 새로운 뭐 추문 스캔들 의혹이 터지면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사는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해. 그래야만 자기가 이걸 다 관리하고 그 경영하고 우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무식한 뭘 거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저기 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권력, 점점 더 많은 카르텔, 점점 더 많은 줄 세우기 이런 쪽으로 항상 이 니즈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